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즘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17일인가요?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될 텐데 한편으로 걱정되면서 과연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제일 처음에 내건 그러한 취지로는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지는 못한 것 같고,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은 어떻게 하든지 본인의 어떤 구속을 면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이 공천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의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인식이 될지, 그 부분은 내년 총선 때까지 진행되면서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인식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이 좀 이런 시기에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가기관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떤 집권당으로서의,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서의 국가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하겠죠. 염려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튀지 않고, 그 다음에 야당에 대해서 크게 대항하지 않고, 하여간 뭘 좀 시비가 걸릴 만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내년에 무사히 공천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정치평론가들의 진단도 있었고, 저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태영호 의원하고 김재현 의원이 약간의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발언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의 발언을 했는데, 최고위원을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내년 공천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보면은 방탄 이걸 유지해야 내년에 공천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해야만이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우리 299명이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까지 합해가지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많은 보좌관들, 그 다음에 비용, 국민의 수에 비례해서는 굉장히 가당한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방탄 공천이 될 것 같고, 한쪽에서는 무의 공천이 될 것 같고,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지금 특검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상임대표를 이끌고 있죠. 장기표 대표님, 국회의원들의 특검 폐지를 해야만이 국론이 분열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다.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소속 민주당이 있었지만은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양양자 의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이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저처럼 조회수가 거의 없는 이 사람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저는 거의 주변에 영향을 못 주고, 이건 제 주변에도 모르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장기표 선생 같은 분은 대단한 분이죠. 많이 알려져 있고 고영주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분들이 국회 앞에서도 아마 모임을 갖고 이걸 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이나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나라의 진짜 정의를 외치고 있는 정의당이나 이런 대표들이 한 번도 반향을 보이지 않고 조용할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가? 그러나 하면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시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저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갑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뭐 국정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그 자리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이제 정부에서 나온 뭐 장관들을 닥달하는 걸 보는데, 그래도,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닥달해야 되겠죠. 닥달하고, 어떻게 이제 행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질책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저런 부분은 대정부 질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국정조사 때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드는데, 정말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홍보라든가 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오히려 대치기를 당하는 느낌도 들고 뭐 이런 걸 보이더라고요. 저게 만약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쓰레기 얘기도 나오고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몇 번 봤는데, 만약에 국회 내에서 그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으면은 저런 품격 없는 언어를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사용하겠는가? 저 사람들도 뭐 결혼도 했고 저 나이 정도면은 자녀들도 있고 또 뭐 손자들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의 뭐 얘기만 하면 국민의 대표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의 그 언어 수준이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어떤 국회의원은 우리 남한 정부를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계례 도당으로 표현하는 그런 집회에 또 갔는데, 거기까지 외국이니까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진짜 꼭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면 해줘야 될 기본적인 의전이 아니고 과잉된 의전을 제공했더라.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이가 좀 조절이 되고 외국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이제 세계의 어떤 국가들의 다른 정치인들이 움직일 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절제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의 수준, 최소한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구경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보다도 훨씬 국민소득이 높고 하는 일이 많은 것 같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우리보다는 훨씬 적은 보좌관들을 가동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특권화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처럼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간지에서 조선이나 동아, 중앙을 비롯한 뭐 한겨레,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뭐 한겨레라든가 경향이라든가 이런 신문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얘기인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갖다 버리면, 특권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특히 한겨레나 경향 같은 데는 재벌들, 돈 많은 사람도 싫어하고, 하여간 뭐 부자들도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회의원들 특권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조절하자는데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혁신을 외치고 있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정말로 가슴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제 생각에는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장기표 선생님,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강화문에서 정말로 그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자, 이런 모든 부분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로 인해서 저는 많은 부분이 정치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특권 폐지를 해놓으면은 지금 정치 현장에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좀 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가. 그 다음에 지금 유튜버들도 많이 있죠. 뭐 진보 유튜버들도 있고 보수 유튜버들도 있는데 이런 유튜버를 운영하는 분들도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한국 정치의 어떤 선명하고 깨끗하고 또 선진화를 갖다가 원하신다면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부터 얘기를 해야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절제하고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고 외국의 유수의 큰 나라들에서 국회의원들이 누릴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주고 그러나 너무 과한 것은 없애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 안에서의 그 발언의 면책 특권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 이런 것은 너무나 뭐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이런 좋은 지금 내년 선거 전에 이런 좋은 그 운동이 여러분들의 힘을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서 큰 동력을 이용해서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님, 그 정광훈 목사님에 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정리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치를 혁신하고 싶다면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각 일간지들 그 다음에 각 당의 대표들 만약에 어느 당이고 지금 대표가 우리 당은 내년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기본으로 하고 공천하겠다 그러면 뭐 전략 공천이고 무슨 공천이 한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 당에서 공천하는 사람들 무조건 당선됩니다. 제가 정말로 좋은 지금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내걸고 공천하겠다 라고 외치신다면은 바로 그 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당선이 될 겁니다.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왕이 정치 일선에 나선 분들이니까 뜻있고 멋있고 정말 효과가 있는 보람이 있는 제발 뒤로 계산하지 마시고 선명하고 깨끗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하신다면 분명히 그 당에서 공천하는 분들이 당선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깨끗한 내년의 선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